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더 월드 뉴스입니다. 4월 11일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부전선에서 러시아군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북동부 지역의 러시아 국경지대로 러시아 군 병력이 집결되고 있습니다. 나토가 치명적이고 정교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아조프 연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은 전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민간에 잔혹 이력이 있는 총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전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서 현재는 북동부 전선, 남부 전선에 집중되고 있지만 북부 전선도 형성될 움직임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북부전선 체르니히우 위쪽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 러시아군 2개 군단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벨라루스 쪽으로부터 러시아군이 진격해 온다면 키우의 북부 지역을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력부대는 북동부 지역 전선을 지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북부 지역에서 병력을 모아 키우로 진격할지는 알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이 지역의 병력을 북동부 전선으로 이동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북동부 전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루안스크 지역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호송대가 우크라이나 제2도시 북동부 하르키우 동쪽에서 진격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 4월 10일 CNN은 미국 민간 위성 영상업체 막사 테크놀로지가 지난 8일 촬영한 영상에서 약 13km 규모 러시아군 호송대가 우크라이나 동부 벨리키 브루르크를 지나 남쪽으로 이동 중인 모습을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벨리키 브루르크는 하르키우 동부에 위치한 마을로 러시아 국경과 인접해 있습니다. 막사 테크놀로지는 사진에 따르면 장갑차, 견인 대포를 실은 트럭, 지원 장비 등이 실려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주 이지움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병력을 재배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날 발표한 최신 보고에서 하르키우 부분 봉쇄와 포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돈바스 지역에 예비 부대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동부 지역에 있는 이지움, 하르키우, 돈바스에서 치러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는 2차 대전 이후 양측의 명운이 달린 21세기 최대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반가운 소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대공미사일, 중화기, 대한미사일 등 지원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기존에 지원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을 간청했지만 공격용 무기 공급에는 주저하던 모습에서 달라진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키우 등 북부에서 물러나 동부 돈바스에 전력을 집중하면서 치열한 교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첨단 무기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은 현지 시간 4월 9일 일부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더 치명적이고 정교하며 사거리가 긴 중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S-300 대공 미사일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S-300은 우크라이나군 역시 보유하고 있어 이미 사용법을 알고 있는 무기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현지 시간 4월 9일 1억 파운드 약 1,600억 원 상당의 고급 군사무기를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흑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미사일과 120대의 장갑차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방의 무기를 더 많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나토 회원국들이 그동안 무기 지원을 꺼렸던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가 전력상 우위에 있는 러시아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를 다룰 만한 훈련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공격용 무기 공급 때문에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터가 우크라이나 돈바스로 옮겨가고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방 관료들이 러시아군을 막는데 서방의 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무기도 달라져야 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 방공 시스템과 장거리 무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간의 훈련이 필요한 무기라도 전장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여준 전투 능력도 서방 관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남부전선에 대한 소식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진행되고 있어 전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의 활발한 활약으로 마리우폴 북부의 러시아군 방어선이 서서히 무너질 조짐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리우폴 북부로 향하는 우크라이나군이 합류할 경우에는 마리우폴의 러시아군이 오히려 포위망에 갇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을 전면 통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전쟁 시작 초부터 마리우폴에 투입된 러시아군 해군 육전대 810 여단은 전멸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제36 해군 육전여단 아조프 연대 영토 방위군이 중심이 되어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고립된 기간에도 헬기를 통하여 탄약, 식료품, 의약품, 군수품 등을 보급받으며 전력을 보존해왔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탈출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헤르손 장악한 3월 이후부터 주민투표를 통해 헤르손 인민공화국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헤르손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투표를 연기했습니다. 헤르손 전역에서 반러 시위가 매일 계속되고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점점 커져 전황이 불리해짐에 따라 러시아군은 4월 초부터 헤르손을 포기하고 드네프르강 남쪽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민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현지 워싱턴 소식통은 러시아군이 군용차와 민간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현지 거주 러시아인들을 대피시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헤르손에 있는 민간인들을 크림반도로 대피시킨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렇게 탈출하는 어린이를 포함한 상당수의 민간인들이 탈출하도록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탈출할 때 보여주는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탈출을 위해 4천여 명 운집한 크라마토스크 기차역을 러시아군이 미사일로 공격하여 수십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살상하고 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서 목숨을 잃은 사망자 수가 5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파울로 키릴렌코 지사는 이날 이같이 전하며 부상자도 109명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피라민을 비롯한 4,000명이 운집한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 러시아군이 지난 8일 토치카 U 미사일 2발을 발사해 민간인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헤르손에서 전투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밀린 상황에서 퇴각해야 하는데 드네프르강이 있어 퇴로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다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현지 시간 4월 8일 우크라이나군은 고립된 러시아군 지휘관들에게 48시간 이내에 항복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살기 위해서는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에 고립된 러시아군들은 보급이 끊겨 군수품, 식량, 탄약 등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지친 상태에서 피로가 누적된 데다가 군사기도 매우 저하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항복을 거부하고 진지구축과 결사항전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포위하고 헤르손 외곽 방어진지에 포사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곳에서 러시아군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멜리토폴 공항을 포격했습니다. 멜리토폴은 공항철도, 도로 등이 헤르손과 마리우폴로 이어지는 핵심 전략 요충지입니다.
특히 멜리토폴은 군사적 물자 보급로로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 당시 민간인 공격 의혹이 있는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남부 군광구 사령관을 야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미 군사당국이 확인했습니다. 드보르니코프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북부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의 기차역 미사일 공격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보르니코프 사령관은 2015년 러시아군을 이끌고 1년간 시리아에 진입해 정부군을 지원했던 인물인데, 당시 러시아군은 시리아 민간 지역을 포격하고 병원과 학교를 공격해 전쟁 범죄 비난을 받았습니다. 열세에 있던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 지원으로 단숨에 전세를 뒤집었고 드보르니코프 사령관은 러시아의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서방 관리들은 드보르니코프 사령관이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 대한 치명적인 공습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인더월드 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